오늘 예정대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가 성주 기지에 도착하면 사드 1개 포대 장비가 모두 완비됩니다. 지난 4월 2기가 임시 배치된 이후 잔여 발사대 배치를 놓고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오늘 예정대로 배치가 완료되면 국내에 들여온 지 6달 만에 정상적인 작전 운용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발사대가 당초에 외관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오산에서 출발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드 포대를 구성하는 핵심이 바로 이 발사대입니다. 이 발사대 4기가 말씀하신 대로 외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오늘 자정을 넘어 경기도 오산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출발한 것으로 조금 전 확인이 됐습니다. 이 발사대는 그동안 외관 기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군 관계자는 조금 전 오늘 새벽 오산 기지에서 출발한 차량 가운데 발사대가 실린 차량이 포함돼 있고 그리고 이 발사대는 줄곧 오산 기지에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보안 유지에 좀 각별히 신경을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추측이 되고 있고요. 이 사드 발사대 4기를 실은 차량은 조금 전 김천 IC를 지나서 곧 이제 성주 기지에 도착할 예정이고 저희 취재 기자가 현장에서 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외관 기지에서도 장비를 실은 차량이 좀 출발을 하려고 대기를 한 상태인데 이들은 당초 알려진 그 발사대가 아니라 사드 그 포대에 필요한 장비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좀 당초 예정보다 출발이 늦어져서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혼란이 빚어진 이유가요. 지금 저희가 사진을 좀 봤는데 발사대는 이 원통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YTN이 그 지난 4월에 이 발사대 이동을 단독으로 포착을 해서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발사대 화면, 지난 4월에 저희가 단독으로 포착한 화면이었었는데 그 발사대가 현재 외관에서 나오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오산 기지도 그렇고요. 그 외관 기지도 그렇고 지금 나오는 차량들을 보면 이런 형태의 차량이 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뭐 이런 형태는 뭐 그 헝겊으로만 덮어도 사실은 눈에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오산 기지에서 출발을 했다라는 그 첩보는 좀 일찍 들었지만은 오산 기지에 출발한 차량들을 보면 사실 좀 육안으로는 구별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확인이 된 겁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 계속해서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잠깐 잡음이 들어갔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배치가 예정대로 완료가 되면 이게 1개 포대 장비가 완전히 운용 가능한 상태로 배치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발사대 2기만 지금 성주 기지에 배치가 돼 있는 상태고요. 오늘 예정대로 4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배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드 포대 장비가 이제 완비가 되는 거는 처음 그 한미가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한 지 1년 2달 만이고요. 지난해에는 공식 발표를 했고 7월 13일 날 공식 발표를 했고 정부가 바뀌기 전까지는 굉장히 오래 그 안에 작전 운용을 목표로 해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다가 정부가 바뀌면서 좀 사드 배치에 좀 차질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제 정부가 환경 영향 평가를 그동안 소규모로 했는데 이걸 일반으로 전환하겠다. 그 절차적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차다라고 하면서 올해 안에 배치가 좀 불투명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하필은 공교롭게도 그 당일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고 그러면서 한미 간에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라고 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발사대 이동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발표 1년여 만에 1개 포대가 완벽하게 구성이 되는 건데 이 1개 포대를 구성하고 있는 장비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메인 장비가 발사되고요. 그리고 레이더가 있습니다. 이 레이더도 굉장히 중요한 장비인데 적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그걸 감지해서 이 발사대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이 발사대에서 사드 미사일이 그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를 위해서는 뭐 교전 통제라든지 전력 장비라든지 냉각 장비 이런 차량들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고요. 지금 또 현재 오산 기지에서 오고 있는 것 중에 발사대 외에 미사일이 있습니다. 사드 미사일도 함께 오고 있는데요. 이 발사대 한 대에 미사일 8발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발사대가 6대이기 때문에 총 48대가 되겠죠.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임시 배치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것들이 모두 갖춰지면 뭐 작전상의 운용은 가능한 상태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부는 현재 임시 배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 영향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절차상. 하지만 이걸 소규모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일반으로 돌려서 그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라고 하고 그거를 한 이후에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하지만 오늘 배치되는 발사대의 운영과 관련해서 미국 측에
임시 보강 공사를 해도 좋다 이렇게 허용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임시 보강 공사를 하게 되면 사실상 뭐 공사가 이미 진행이 되면 돌이키기는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두 배치가 되면 말은 임시지만 사실상 이제 작전 운영이 가능한 상태가 되고 철회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화면을 이분할해서 현장 상황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화면에 지금 왼쪽이 지금 성주 사드기지 인근에서 이제 주민들과 경찰의 대치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외관 기지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사대가 아닌 다른 지원 장비들이 지금 이동 대기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후에 다른 추가로 움직임이 있는 대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또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치가 완료가 되고 나면 이후 일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네, 일단 완벽하게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보강 공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발사대 2기와 레이더 모두 발전기로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불안한 운영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전력 공사가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인 과정이고요. 또 미사일의 요격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사드 발사대가 지금 임시로 알루미늄 패드 위에 올려져 있는데 이것을 콘크리트로 해서 안정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또 알려진 대로 그 사드 기지는 전에 골프장이었습니다. 성주 골프장이었기 때문에 안에 기지 안에 있는 도로가 예전에 카트가 이용했던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그 군용 장비들이 이동하기에는 불안하겠죠. 그래서 도로 공사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경 영향 평가가 뭐 형식적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굉장히 중요한 단계고 여기서 공청회가 있습니다. 여론 수렴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도 뭐 상당한 시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저희가 앞서 이 차상은 기자로부터 현장 소식을 듣고 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성주 화면 보시면 여전히 이제 주민들과 대치한 오늘 밤샘 대치 상황이 계속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뭐 부상자도 많이 나오고 뭐 현장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보니까 부상자가 한 10여 명을 넘은 것 같고요. 네.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해서 현장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오늘 그 무리해서 배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을 했었는데 뭐 경찰이 굉장히 그 단호하게 철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그 현장을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정대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강행을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북핵 위협 수위가 높아지면서 굉장히 한미 동맹에 대한 절박감도 좀 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이 지금 미사일 발사체를 발사한 건 9번이거든요. 그리고 급기야 지난주에 말에 핵 실험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드 배치, 그러니까 한미 간 그동안 조금 신경전을 벌였고 민감한 사안이었던 사드 배치 문제도 시급히 좀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오늘 낮부터 국방부가 원래 약속을 했었습니다. 발사대가 이동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하루 전에 알려주겠다. 뭐 약속대로 어제 공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루 동안 긴박감이 높았고요. 그리고 주민 한 300명이 반대 시위를 벌이고 중장비 차로 도로를 막아서 발사대의 진입을 막겠다고 했지만 경찰이 모두 다 이렇게 견인을 하고 해서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이렇게 좀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예. 지금 왼쪽 화면 성주 화면이 보고 계시는데 격렬하게 대치를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화면이 한두 시간 전 정도의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조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셨지만 한미 간에 약간 신경전도 있었지만 지금 사드 배치를 오늘 완료가 된다면 어느 정도 논란은 수그러들겠습니다만 한중 관계는 또 이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더 악화가 되겠죠. 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그 박근혜 정부와 달리 사드에 대해서 좀 신중한 모드로 좀 전환이 되면서 미국이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해온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환경영향평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으면서 연내 배치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드가 한미 간의 민감한 현안으로 좀 부상을 했는데요. 북한이 이제 화성 14형을 발사하고 하루 만에 이런 결정이 좀 번복되는 그런 모양새가 갖춰지고 한미 간 발사대 논의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오늘에 이르게 됐는데 당분간은 이제 양국 간의 신경전도 잠잠해졌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반면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라는 절차상 하자를 짚었던 거는 사드 자체를 전면 철회하겠다 이런 의지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시간을 벌어서 우리가 중국과 굉장히 그동안 잘 관계를 해왔는데
굉장히 빠른 시일에 악화된 부분을 좀 개선해보고자 하는 그런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동거이 이어지고 한미 동맹이 좀 강화돼야 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부의 운신의 폭이 좀 작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중국 외교부 왕이 부장이 지난달 ARF에서 우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서 이 발사대 4기 배치를 놓고 개선되고 있던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중국은 사드를 북한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중 관계의 한 틀에서 보고 있는데요.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틀에서 유사시에 이 동북아 군사작전을 위한 전략 무기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중국 외교부 당국자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미국이 미사일 방어체계에 있어서 물릴 수 없는 한 수를 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분위기를 생각해서 앞으로 한중 관계가 굉장히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화면으로는 왼쪽에 성주 사드 기지 이제 주민과의 대치 상황 한두 시간 전쯤의 상황을 지금 다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이 외관에 있는 미군 기지 상황이고요. 당초 이곳에서 사드 발사대 잔여 4기가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지만 이곳이 아니라 경기도 오산에 있는 기지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도착하는 시간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길어질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정대로라면 그냥 그 정상 속도로 달렸다면 이미 도착을 했어야지 맞을 것 같은데요. 12시를 좀 넘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제 곧 도착할 거란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중장비고 굉장히 예민한 장비다 보니까 속도보다는 안전을 좀 생각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희 기자에 의하면 남김천 IC를 통과한 것으로 그래서 아직 조금 이제 잠시 후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애초에 외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발사다가 왜 다시 오산에 있는 건지, 오산으로 다시 옮겨진 건지, 언제 옮겨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취재가 더 필요한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외관에 있었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그 YTN에서 4월 26일 날 이 김해에서 이 성주 쪽으로 이 장비가 이동되는 모습을 좀 포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그 이후로 쭉 외관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있었고 그리고 군에서도 부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혼란이 있었던 부분이 사실인데 그 원인이 이제 아무래도 지금으로서는 보안을 굉장히 유지한 걸로 보고 있는 게 아까도 계속해서 이 경로를 좀 취재를 하다 보니까 경찰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굉장히 확인할 수 없다. 이게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건데요. 확인할 수 없다로 일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외관에 있다는 거를 또 인정도 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출발을 하는 걸 보면 안다. 이런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취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방금까지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지금 현재 남김천 IC는 경찰 병력이 전면 통제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이제 지나는 대로 성주 IC를 지나면 바로 이제 배치하는 곳으로 이동이 완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금 지금 왼쪽에 성주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대치가 아직까지도 한두 시간 전이라고는 하지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에도 배치는 오늘 내로 완료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출발을 했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좀 예정보다 좀 늦어지고 있는 게 이런 상황이 좀 더 정리가 된 다음에 진입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날이 많이 밝긴 했지만 완전히 밝으면 그 위험 요소 조금 줄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어쨌든 밤새 격렬한 대치를 하긴 했지만 점차적으로 좀 진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장을 안정시킨 다음에 차량을 이동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에서 속도 조절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예정대로 오늘 오전 안에는 무사히 들어가려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밤사이 성주 현장에서는 주민과 경찰의 대치 과정에서 부상자가 25명 정도 나왔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임시 배치와 이 정상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상태, 이거 어떻게 좀 차이를 뚜렷하게 둘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혼용된 상태로 봐야 할까요? 사실 임시 배치라는 거는 이제 정부가 우리가 아직 사드의 배치를 완전히 결정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붙이는 워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임시 배치와 이제부터는 실전 배치다 이렇게 워딩만 바뀐다고 해서
그 상황이 바뀌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강 공사를 해서 이 정말 정상적으로 완벽한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공사가 단순히 그냥 옆에 시설 공사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사드 운용의 필수적인 전력이라든지 네. 발사라든지 발사의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공사이기 때문에요. 그렇고요. 환경 영향 평가도 역시 우리 정부가 이거를 해야지 결과를 보고 정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 최종 확정하겠다라고 말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임시 배치와 실전 배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보강 공사를 포함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 발사대가 들어가고 난 이후의 일정들은 어떻게 되나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발사대와 레이더가 이제 시험 운영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전부 다 발전기로 운영을 했습니다. 일단은 전력공사. 네. 네. 전력공사 가장 먼저 시급하고 가장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패드 교체, 그 알루미늄 패드에서 콘크리트로 해서 그 발사의 요격률을 높이는 것, 그 공사가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골프장 부지에서 카트로 이용했던 도로 공사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대가 운영이 되려면은 군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공사가 막 진전이 되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에 그 골프장의 클럽하우스를 이제 군인들의 숙소로 이렇게 좀 이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리모델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조금 더 밝아진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시각 외관 기지의 상황이 화면 오른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장비를 실은 차량들이 이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죠. 예, 지금 좌측에 있는 성주 현장인데요. 6시 한 20분 전에 성주의 현장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시민들과 국민들과 그리고 또 경찰 병력들의 대치가 격렬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1년 정도의 그 사드 배치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1년 정도의 일정이 쭉 진행을 됐고 지금 현재 배치가 완료되기 직전입니다. 네. 그 주요 일정들을 한 번만 더 정리를 좀 네. 해주시죠. 그 정확히는 1년 2달입니다. 예. 한미가 지난해 7월 13일 그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굉장히 이게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9월에 사드 지금 현재 성주 골프장이 사드 부대로 결정이 됐고요. 예. 올해 들어서는요. 3월 6일 날 처음으로 이 사드 발사대 2기가 오산 기지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예. 처음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4월 26일 정부가 기습적으로 장비의 일부를 성주 기지에 반입을 합니다. 이때 들어간 게 발사대 2기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까지 배치돼 있는 거고요. 그 당시에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속도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강행을 했는데요. 잔여 발사대, 지금 오늘 이동하는 잔여 발사대 4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해에서 성주 쪽으로 가는 장면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고요. 예. 5월 9일이었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속도감 있게 진행되던 사드 배치에 좀 차질이 생깁니다.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국방부가 청와대에 그 발사대 4기 반입 사실을 누락 보고했다라는 논란이 좀 불거졌죠. 그러면서 관련자가 해임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좀 두고 보겠다 이런 기류가 있다가 7월 28일 날 아까 말씀드린 환경 영향 평가를 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올해한 배치는 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북한이 바로 그날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화성 14형을 그날 11시 넘어서 밤늦게 발사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서 하루 만에 정부가 번복을 하는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가 다시 잔여 발사대 4기의 재배치 문제를 협의해라 이렇게 됐고 그리고 지난달 7일 잔여 발사대를 모두 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국방부가 발표를 했죠. 내일 우리가 이거를 옮겨서 마저 배치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나가고 있는 장면 모두 지금 이 시각 상황입니다. 왼쪽이 이 시각 성주 주민들이 모여서 반대 시위를 하던 현장이고요. 오른쪽이 외관에 있는 미군 기지 상황입니다. 1시간 정도 전 화면과 비교했을 때 조금 분위기가 조금 소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부상자들이 구급차로 옮겨지는 모습 이런 것들이 많이 포착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소강된 상태입니다만 여전히 이제 반대하는 시위하고 계시는 주민분들 여전히 화면에는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밤새 계속해서 몸싸움이 격렬하게 이어졌고요. 경찰 10개 중대 10개 중대 8천여 명이 배치가 됐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보시는 이 시각 성주와 외관 화면입니다. 발사대가 애초에는 외관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알려져 있는 것과는 달리 지금 남김천 IC를 지나서 성주로 이미 이동을 하고 있고요. 오산에서 출발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25명 정도가 부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한 30분 혹은 1시간 안에는 발사대가 성주 쪽으로 도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이동 경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 1시간 정도 뒤면은 성주에 도착을 하고 반입이 될 텐데, 반입 이후에 과정들은 어떤 과정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말씀드린 대로 가장 시급한 게 이 발사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그 보강 공사가 있어야 되겠고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공사가 있어야 진행이 될 것으로, 가장 먼저 진행이 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처럼 발전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발사대를 24시간 이렇게 가동한 케이스는 정말 이례적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 부분, 그만큼 이 사드 배치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였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신중하게 했고 미군 역시 속도를 못 내고 있었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속도를 낼 것 같고요. 그리고 미사일의 요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발사를 했을 때 이 반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알루미늄 패드라면 당연히 예. 좀 불안할 수밖에 반동이 없습니다. 예. 있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콘크리트로 바꾸는 그런 공사들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는 장비를 보면 발사대 외에도 지금 외관에서 출발하는 저 차량들이 아직 저 안에 있기 때문에 볼 수는 없지만 이런 공사에 필요한 장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공급 장비라든지 포크레인 같은 공사 장비, 중장비들도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일단 임시 배치 과정에서 주민과의 충돌은 충분히 예상한 부분이었지만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지금 여야 없이 임시 배치 자체에는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지성 기자와 함께 지금 성주 사드 배치 부분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